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영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정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소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있어 의원님들께 충실한 자료 제공은 물론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개막하는 오미자 축제를 비롯하여 사과축제, 한우축제 등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 특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향객들과 시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열리는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가 시민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인시에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문경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 문경시 동지역 골목길의 주민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원도심 골목길은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의 경제적 논리에 가로막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역차별을 당한다는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본 의원이 수차례 민원을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를 통해 노력해온 결과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던 점촌5동 쇠동역길 일대 11개 골목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과시화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담벼락 정비, 토지 소유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안에 대해 문경시의 일자리 경제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올해
9월 공사 착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 앞으로 문경시 전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전역에는 여전히 수많은 골목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우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미공급길 골목길 실태조사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골목폭, 가구수, 안전 여건, 또 기존 기반 시설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공급 타당성 판단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편적 민원 해결을 넘어 문제 해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회계과, 일자리 경적과 등 관계 부서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인허가, 지작물, 재산권, 설계 시공 등 복합 행정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골목길처럼 협소하고 민가가 밀집한 지역은 민간 도시가스 공급사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여건이 열악한 골목길에도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지역일수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급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문경시 전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민들의 주권사업인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골목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서 운이 갈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신영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읍 마성, 가은, 농암지역구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상산업도시로서의 문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 고사리 영화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경시는 2000년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을 시작으로 20년 이상 영상산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경세제, 가은, 마성 오픈 세트장과 전국 유일의 근대산업유산인 쌍용양의 문경공장 부지 내에 버추얼 스튜디오와 실내 촬영 스튜디오도 구축되어 종전의 사극 명소에서 벗어나 각종 드라마, 영화 촬영의 핫플레이스로 영상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19년 4월 문경시 영상산업진흥조례가 제정되면서 문경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촬영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세트장 사용료 감면, 로케이션 현장 지원, 영상 관계자 팸투어 등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하는 도시 문경 브랜드 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문경시만의 영화 제작 및 영화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문경읍 주월문화센터 1층을 마을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문경 아트 시네마는 매주 금,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하던 중 마침내 2024년 주민영화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고사리 영화 제작소를 구성하여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문경읍 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에 대한 기초 이론 등 영화 제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하지 않는 아이, 우리들의 시작,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어린이 단편 영화가 탄생하였고 제1회 고사리 영화 제작소 시사회를 진행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사리 영화 제작소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 제작에 대해 배우고 스토리를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직접 촬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감독, 배우, 음량, 촬영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만의 상상력을 영화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고사리 손들이 모여 함께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고사리 영화 제작소인 것입니다. 올해도 문경시 관내 10세에서 13세까지 초등학생 15명이 참여하여 활기차게 진행 중에 있어 좋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회는 내년부터 범위를 확대하여 문경 지역에서 촬영하는 전국 고사리 영화제를 창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경의 환경, 특산품을 홍보하는 영화, 문경을 배경으로 하는 전시회 및 여러 장소에서의 영상 촬영 등 테마를 정하여 문경의 영화제를 만든다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창의력과 연기력, 자기 개발을 통해 창작 기회도 제공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월드스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재능 개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문경 곳곳을 영화제 장소로 활용하여 방문객이 문경을 탐색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영화 제작소, 영화제를 만들어 문경을 영화 특화 도시로 브랜딩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나은 문경, 더 좋은 문경,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문경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농암 지역구 의원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형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4대 축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매년 차사발 축제,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 약돌 한우 축제 등 4대 대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모두 문경관광공사에서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축제 담당 부서에서도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공사 인력과 시집행부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인력 예산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축제 전문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광공사 내에 축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축제 기획 준비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시는 감독,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예산의 효율화, 축제 전문성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적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축제 업무를 문경관광공사로 이관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제 운영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축제 업무를 점진적으로 문경관광공사에 이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월드 활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오던 에코월드를 2024년부터 문경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월드 운영과 관련하여 문경시가 문경관광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비로만 작년 한 해 15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장객 수를 보면 2023년 21만 1,740명에서 2024년 21만 1,46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에코월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현재 운영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에코월드의 홍보 전략 강화와 경영 전문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타겟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코월드 운영 성과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문 경영 인력 도입 또는 외부 전문가의 협업 계획이 있는지, 향후 에코월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문경시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유발하여 주민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원에 위치한 한 돼지 농장은 현대화 시설을 도입하여 냄새를 80% 이상 줄이고 분뇨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가 상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화된 축사를 통해 악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축사 현대화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문경시의 축사 현대화율은 저조한 상황이며 농가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문경시 차원에서 축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 이행에 도움을 주는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도축,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문경 농축산물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현대화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와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늘 문경시 발전에
고심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의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따로 제시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대 축제 효율적 운영 방안, 그리고 에코월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문경시 축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축산분뇨라든가 악취에 대한 현대화 사업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축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오미자 축제를 우리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잘 치렀고 저도 현장에 보면서 어저께 어느 축제보다도 잘 됐고 또 뭐랄까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운영 방안하고 또 특히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사 전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축제 추진 전담 기구를 우리가 마련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역시 축제라는 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요 축제가 4대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축제 기간이 다 이제 기간에만 집중되는가 전담 기구를 설치했을 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문제와 또 제일 잘 알긴 역시 사업부서가 제일 잘 아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처럼 시스템이 됐는데 다시 공사로 또 전담하는 게 또 지난 그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을 하는데 그러한 시행착오 결과 현재처럼 역시 이 내용을 가장 잘하는 것은 사업부서라는 측면하고 또 약간의 전담기구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또 적재적으로 감안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에코월드 활성화 방안이 이제 이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일송아 에코월드가 뭐 전문 경영인 도입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에코월드가 그동안 뭐 에코랄라에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고 전문기관의 운영에서 문제가 노정되었고 요금이 비쌌고 또 특별하게 볼거리가 없다. 강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셉이 없는 거죠. 뭐 에코월드 이름을 바꿀 때 컨셉은 코리안 디즈니랜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애들이라든가 초중고생들이 와서 한나절 하루 충분히 하고도 뭐랄까 느낌을 갖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컨셉이라는 게 초중고생들의 놀이기구에 플러스 석탄박물관 그래서 한국만이 갖는 어느 지역에도 비교 우위 정도 되겠다는 것을 만들겠다는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고 그래서 지난해 다르고 금년 또 상반기 다르고 그래서 에코월드가 꾸준히 김경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가은의 축산본유 처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 축사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은 그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하지만은 축사가 냄새 나는 것은 뭐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 너무 심한 관리를 요구하면요 축산하지 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환경부에서도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개별 처리를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처리 시설을 하고 결국은 부속을 시켜서 또 땅으로 밭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유통센터 건립 방안 여러 가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 에코월드 활성화 및 운영 전문화 강화 방안에 대한 김경환 의원님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공감하고, 또 시장님 역시 우리 에코월드에 대해서 진짜 저보다도 더 많은 방문을 하고 에코월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무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시장님이 그 나름대로 또 빠지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직이 지금 한 8명 있고 공무직이 5명 있고 기간제가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직 중에서도 정기직, 기계직 이 부분은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8급으로 들어와서 월급이 한 200 정도 받고 있다 보니 전문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좀 물어보니까 정기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자가 돼야지 에코월드가 강범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게 정기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직이 새로 들어왔는 분이 정기직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계직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급이열차 그 안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돼가 또 노후가 되다 보니까 기계직에 하시는 분이 모든 기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다 수리를 하고 있는데 좀 노후화가 된 게 너무 많다 보니 좀 이 기계직도 나름대로의 또 그 기간제가 그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대로 된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임기제 근로자라든가 이래가지고 전문직으로 해서 좀 관리하면은 또 모든 또 시설 부분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5급이 1명, 6급이 1명, 그리고 8급입니다. 일반직이. 그래 보면은 홍보도 있고 다 있지만은 시장님도 물론 우리 수학여행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물론 왔었을 때 과연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과연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팀장급 5급이 과연 이 전체를 아우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제가 그 현장에서 한번 보실 때마다 가는데 곳곳에서 그냥 가서 입말하고 오시고 저말하고 오시는데 그거를 주워 담고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거기에 현장에 있는 팀장입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또 관광공사에서 본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본부장님이라든가 나와서 그냥 예 하고 그냥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을 맡겨놨으면 이분들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공사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누구나 잘못하면 바꿔야죠. 그 지금 봐서 외형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전기 시설이 운영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책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많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우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상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강급자재를 제외한 물품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사업소, 업, 면, 동원, 물론 관광공사와 체육회까지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관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작업 장비, 벤치, 의자, 냉난방기, 가구, 사무기기, 운동기구, 조명기구, 기저귀, 핸드타월, 화장지, 안전화 등 총 114억 상당에 이릅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달리 관내 상품 우선 구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는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경 기능성 온천장, 청각뒤 건대가옥, 문경 세제 리조트 앞 명상 웰빙 판매소, 에데인 아파트 903호 등이 있습니다. 문경 시민들은 문경 기능성 온천장을 시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한 실내 수영장 시설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힐리센터 앞 임시 휴업 중인 문경 세제 주유소는 대부 기간이 종료 후 대수선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이 되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불용 건축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대병원 인재원 음악병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코롱글로벌은 문경시 소유 부지인 문경읍 마원리 942-2번지에 모듈형 음악병실을 제작 설치하여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기부하였습니다. 당초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이었으나 서울대병원의 요청으로 2026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협약서나 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음압병실은 재난 시 전염병 확산 방지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운영된 적이 없었으며 올해부터는 전력 공급조차 중단되어 사실상 불용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부지는 온천 지구에 위치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며 인근에는 데크길, 테니스장, 힐링숲, 운동시설, 문경 꿈틀이 유아숲 체험공 등 다양한 생활관광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 종료 후에도 음악병실은 활용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방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철거하고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 정책 개선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경로당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양곡 지원은 면적이나 회원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별 회원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운영비와 양곡 지원이
회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별 회원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실제 이용 비용을 고려할 때 1인 연 6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점차 정액하여 연 12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테마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역 위상 제고와 시정 홍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박서진과 팬클럽을 위한 답별거리 조성 사업은 도심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은업 출신 재즈 디바 웅산, 문경업 출신 뮤지컬 배우 남경업, 남경주 등과 같은 홍보대사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교육,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재즈 뮤지컬 공연장과 기념관 등을 포함한 복합 테마타운을 가은업 또는 문경업에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단순한 문화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팬클럽 그리고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2025년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르면 설치 의무는 주차 구획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경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공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6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니어 정책 개선 제안입니다. 먼저 지역 상품 우선 구매 방안을 말씀하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 상품 우선 구매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의원님보다 더 지역의 상품을 써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례보다 상위법이 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사고 조달을 하고 회계하는 업무는 우선적인 게 법과 법률을 우리가 추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아무리 지역 상품 돼 있다 하더라도 조달로 가야 되는 물품이 정해져 있고 또 얼마 규모 이상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는 이런 법률적 근거 때문에 이런 조례에 근거한 지역 상품 우선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기본 정신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또 하도까지도 저희들이 지역의 원도급자한테 철저히 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방안을 해서 앞으로도 지역 상품이
행사장이나 축제장에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능성 온천장 또 반려동물 옆에 있는 주유소 철거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기능성 온천장만 해도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대책이라든가 이것이 뭐 끝도 한도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유소 철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임차하겠다고 하다가 또 안전 비용이라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는 게 맞다고 지금 그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온천장 모든 이런 현재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더 나은 부분을 위해서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서울대 병원 옆에 있는 음압병실 활용 방안도 그렇습니다. 이거 기간이 되면은 저희 아까 제시한 존치 기간 후에서 철거해서 체육시설 뭐 이런 방안이 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계 또 기관하고 논의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시니어 정책 개선 방안은 여기 답변 내용대로 되게 참고하시고요. 이게 뭐 지금도 막 그렇습니다. 1인당 지원 5만 원 하는 6만 원으로 했다가 6만 원도 사실 이게 1년에 6만 원 좀 저희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뭐 내년부터 한 1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홍보대사 테마파크 조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답별의 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19일 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시설이 되니까 조금 이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화상회의에서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그 답별의 거리의 대책으로 중앙시장이 중앙시장 그대로 두는데 중앙시장과 답별하고 연결해서 중앙시장 그쪽 메인 통로 부분은 마찬가지로 답별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크게 그 또 노란색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골목만이라도 또 이게 업체 가게 분들하고 의논해서 원하신다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답별거리하고 이렇게 다 연결 지으면은 또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웅산하고 남경주 복합 테마 공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말씀하시고 지금 금년 11월 2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우리 지역에는 세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 앞으로 5주차장까지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정책 개선 제안에 대하여 황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황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긍정적인 답변 상당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요새 머리 스타일이 상당히 젊어지신데 이발소 가십니까? 이발소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근데 요금을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커트하는 데가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가 그렇죠. 됐고 이발소 이용료도 14,000원, 15,000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안 맞거든요. 어르신들이라 이런 부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인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5월달까지 제가 경로당의 총 회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14,763명이 회원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경로당은 112명이 있고요. 어떤 곳은 한 명도 없는 회장만 계신 분도 계시고 8분이 계신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형평성에 맞는 쉽게 말해서 우리 경로당에 가시면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순회하시면서
쌀이 남아서 떡을 해갖고 떡을 돌리는 경로당이 있는가 반면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 딴 데서 지원을 받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 골고루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 시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순 오령지구 신규 마을 조성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오령리에 조성된 오령지구 신규 마을은 사업비 92억 원 이상을 투입 전원주택 부지 50필지를 조성하여 2024년 초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1년이 넘는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 활력가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청년농 농촌 보금자리 공모 사업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인근 축사 시설로 인해 바람이 불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지를 거주지로 활용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농촌 보금자리와 같은 정주 지원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실제 거주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한 부서의 대처 계획은 있는지,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산 모노레일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경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했던 단산 모노레일이 2023년 8월 안전상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단산 모노레일의 빠른 운행 재개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추가로 2026년 8월 8일까지 휴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운행 재개를 위해 여러 가지 검사와 용역이 수행되었음에도 운행 재개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의회에서는 담당 부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산 모노레일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안전검사 시행과 운행 재개를 위한 명확한 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단산 모노레일의 안전검사 진행 현황과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는 도입 기념식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운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하자 보수를 이유로 열차를 제작 공장으로 다시 돌려보낸 후 아직까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 기념식 당시 완성된 열차의 시설이나 선로 주변 정비 상태를 보면 총 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보고한 계획과 비교했을 때와 많이 달라진 상태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열차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광 테마 열차의 현재 하자 보수 진행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열차의 정식 운행 계획과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서정식 의원님 3가지 질문해 주셨고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관광용 테마 열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오룡지구 개선 방안입니다. 92억 원이 투자됐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논의가 있었는데 저도 오룡지구만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이 투자가 92억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다른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예를 들면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부로 자치단체가 이게 개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게 입주라는 게 관에서 생각한다고 일반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으면은 92억 투자해서 문제가 됐으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서 주변 개발 상황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앞으로 다른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주변이 됐을 때 오룡지구의 활용 방안을 그때 가서 마련돼.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또 시행착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산 모노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산 안전검사하고 대책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상당 기간 멈춰 있으니까 왜 저 많은 좋은 시설이고 또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정신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안전해야 됩니다. 멈춘 것도 안전에 대한 의심이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어서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식으로 하고 완벽하게 속도도 높이고 이게 전국의 명소가 될 만큼 졸산 케이블카에 버금갈 만큼 완벽하게, 아마 저희 생각한 예산 한 200억 가까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전기식으로 해서 배터리가 아닌 완벽한 시설로 복원을 하고 그 속도도 빨리 내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 관련된 예산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은의 관광용 테마열차 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 100% 다 맞는 얘기고, 여기 설명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오픈식이랄까 그 행사까지 해놓고 지금 멈춰 있는데, 이 부분도 선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관광 테마 열차의 하중이 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오래됐지만은 운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행하고 전문 쪽에서 얘기가 선로 쪽은 보강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선로 보강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또 제작 열차도 조금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요거를 또 회사에서 가서 좀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문을 열 거로 다시 운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가은 관광용 테마열차 항우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 각종 행사에서 많이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37가지 답변하신 거 보면서 또 새삼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테마 열차 운행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지적과 1가지 칭찬, 그 다음에 당부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저들이 3월 19일 날 기념식 하기 전에 이 검수를 먼저 1차를 했어야 된다. 공장 검수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장 검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 모델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저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때 모델 변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하는 2가지 그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칭찬드릴 것은 제가 보니까 그 경북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저들 그 테마열차 철도 보수 관계에 있어서 재활용을 해서 55억 절감해서 이 모범 사례로 또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이 검수를 지금 전량 저희들이 사실 문제점은 시장님 알고 계신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량 열차가 지금 공장에 가서 새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하는 데 있어서 시청에도 기계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아니라 기계직이 가서 수시로 점검해서 뭐 시장 내년에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파견이 되어서 검수하고 그래 통상 이 문제가 이런 부분은 기계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제 지적사항을 드리고 정말 시장님이나 지평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강한 테마 열차로 건너갈 수 있기를 시장님께 특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수 과정에 그 뭐 잘못된 점 있는 건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철저하게 해서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드는데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품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접지역에 대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및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 인접지역인 상주시 함창읍에 대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773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만약 조성된다면 수요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문경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문경시 인구의 외부 유출이 과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아직까지 이 상황을 타개할 뚜렷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 심히 염려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정부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은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도 경쟁력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외부 전입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주거정책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더본코리아에 대한 문경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2023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2024년 4월 문경시
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외식산업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농특산물 활용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그 설립 의미가 컸고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문경시와 더본코리아에 거는 기대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가 직면한 식품위생법 위반과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 법적, 도덕적 논란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문경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와 계약한 연구 용역 보고서 표절 논란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직면한 논란들은 그들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경시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주는 신뢰와 책임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본코리아와 문경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차후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 내 일부 골목길과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노후주택지, 상간 외곽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3년 6.5%에서 지난 2024년 기준 55.3%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타 시군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복지 양극화라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지역 내에 고착되고 있습니다. 낮은 보급률의 원인을 보면 민간 사업자가 공급을 주도함에 따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투자 논리에 갇힌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민간 투자 논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공공적 개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 제3조에는 문경시민의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면한 에너지 복지 불균형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제도 도입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현재 문경시의 일반 재원으로 편입되어 문경시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읍면동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인구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세 일부를 각 읍면동별 인구 비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가 단순히 시의 재원으로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자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주민 환경보호 대책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 관내 일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 분진, 소음 등의 생활환경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주민들에 의하면 허가된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치해 두거나 악취, 분진, 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점이 악취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을 점검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 관내 악취 분진 방지 시설이 허가 조건대로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 실정은 어떻게 되는지와 폐기물 적치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악취 분진 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련 민원 처리 기준이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문경시가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변 드릴 것은 더본 코리아 활성화 방안, 대응 방안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인접지역, 함창지구지역 아파트 대단위 조성에 대해서 지켜만 볼 수 없지 않고 여기에 대한 우리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뭐랄까 신경이 쓰이고 우리가 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에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접지역, 상주와 까지 가서 개발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모전동 끝하고 저기 함창지구하고 인접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문경은 개발되는 인접지역은 땅값이 쌉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주택업계는 민간에서 합니다. 민간 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점촌을 중심으로 했는데 땅값은 함창 이안 쪽이 싸니까 그쪽에서 주택을 지으면은 싼 값에 짓고 분양은 시장은 이 점촌 쪽에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의 원망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인접지역까지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상주하고 문경하고 합쳐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바로 인접지역에 가서 사시더라도 그분들이 주소는 상주로 갔지만은 생활권은 역시 문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그분들이 함창에 가서 주소를 옮겼다 해서 문경뿐이 아니라 해서 주소만 옮겼지, 저는 그 모든 생활은 뭐 점촌에서 문경에서 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운 게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포내지구 사업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도시국장 오늘 이행희 국장이 도시과장 할 때부터 그냥 한 달에도 몇 번씩 도청에 가서 매달려서 그 포내지구 어려운 것을 지금 다 풀었습니다. 지금 해서 이제 그냥 연말 되면은 이제 곧 최종적으로 승인 받고 바로 우리도 800세대 정도의 일군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단지 계획이 거의 성사되었습니다. 우리 뭐 격에 맞지는 않지만은 우리 도시과장 수고했는데 어떻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도시국장. 예, 그래서 맞불 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더본 코리아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는데 법적 도덕적 문제 제기고 신뢰 책임 문제 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거의 매일 아자개장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왜 저도 이 더본이 유튜브하고 지적받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먹거리 문화와 외식 문화에 관한 한 저는 백종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보다 더 나은 그런 업체랄까, 더 나은 분이 아직은 그렇게 못 봤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어떻든 모든 노하우 측면에서 그 정도의 전문가가 우리 문경과 인연을 맺고 문경에 한다면은 그건 문경이 편한 얘기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들어보니까 억울한 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자개장터 부분에서 백종원 대표는 또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또 이렇게 올인하시고 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계속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본과 인연이 맺은 것이 큰 문경의 먹거리 산업, 먹거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말씀하시고 형평성 문제 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3년 전에 도시가스를 2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요. 참 얼마나 그것이 무지의 소치고 문외했다는 것을 자성을 합니다. 도시가스 이 공급이라는 게 예산 확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남에너지하고 관계 또 골목골목의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한 골목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전체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영남에너지 또 MOU도 체결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산의 문제면 예산을 조기 배정을 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시민들의 그 바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면에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 주민세 환원 문제인데 인구 비례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축제 하나 하고 또 시민체전 할 때 읍면동 배분할 때도 늘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요 소지역에서 이 주민세 가지고 또 인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견 옳을 수도 있지만은 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은 받아들이지만은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또 어떻든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폐기물 관련 다섯 번째 악취 문제를 하고 정상 가동 여부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더본코리아에 대한 문경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경시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백종원 대표에게 거는 기대감은 저 역시도 자영업자로서 그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현실은 또 저로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본코리아와 개척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보다는 이번에 아자개 장터 개장과 함께 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더본코리아 논란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백종원 대표 본인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문경에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전화 이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문경시가 잘 이용해서 우리가 더본코리아하고 백종원 대표하고 공동 어떤 운명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앞으로 더 긴밀한 관계에서 또 시민들하고 접촉도 자주 하고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긴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당일날 개장했을 때 우려한 바와 달리 진짜로 수많은 방문객들로 일단은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주변 상가에는 그 테마파크 내에 있는 식음료 점하고 점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강한 기존 상가들의 불만을 또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지는 주변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 내지 이런 화장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백종원 대표의 어떤 방송 녹취에 우리가 기인해서 덕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뭐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체적으로 볼거리 또 놀거리 즐길거리를 해서 세계 관광객들을 이 아작의 가원으로 유입한다면 또 주변 상가도 활성화될 거고 또 더욱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 중에서요. 첫 번째 부분은 뭐 저는 당연히 백종원 대표도 순발력 있게 일본 가가지고 수시로 현재 상황을 체크하시고 있고 또 그날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도 서로 믿음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상가 문제는요. 저는 지금 이미 그 시너지 효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식당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일단은 그 아자기장터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이게 이제 복잡할 때는 주문이 금방 안 되니까 현장에서 요리하다 보니까 바로 또 저 앞에 있는 가게로 가시가지고 가게 주인도 몇 분을 만났는데 전에보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자개장터가 활성화되면은 주변 식당도 동반 상승한다. 저는 그것이 6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뭐지 저는 6개월까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은 전체가 먹거리 장터가 거기 10개 점포해봐야 우리 그거 가지고 승부 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보시면서 주변의 식당가도 뭐랄까 기술적으로 또는 모던적으로 영업적인 면에서도 본인들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을 때 전체가 10개 점포로 출발하지만은 시드 점포가 되면서 주변에 코어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가은이 먹거리 곳으로 되면서 주변은 더 활성화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천 2동, 4동, 5동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 쌍용양의 시멘트 공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쌍용양의 문경시멘트 공장은 1957년 웅크라의 지원으로 건립된 국내 최초 내륙형 시멘트 공장으로 한국 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에 초석이 된 소중한 산업유산입니다. 2018년 공장이 폐업된 이후 문경시는 2020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총 3,500억 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5년 차임에도 지금까지 공장 부지 매입과 수소연료 발전소 1단계 준공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으며 기대를 모았던 민간 투자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곳은 웅크라가 남긴 유일한 산업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고 문경 세제와 점천 시내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 투자가 어렵다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조정, 자체 운영 방안, 나아가 국가 유엔 차원의 지원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쌍용양의 시멘트 공장 도시재생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간 투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변경이나 대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계신지, 또한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 부지가 우리 시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 더 나아가 웅크라가 남긴 국제적인 산업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진 의원님께서 쌍용양의 재생사업 추진하고 앞으로 민간 투자 부분 또 중앙부처의 지원 방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서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은 읽어보시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또 뭐랄까 좋은 말만 써 있고 되게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동안 뭐 몇 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일부 우리가 수소 발전 문제는 이미 이제 현실화됐고 또 테마파크하고 또 촬영장 부분도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SPC도 구성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사람도 바뀌고 뭐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했는데 저 분명한 것은 쌍용양의 그 현장의 부분은 민간 투자하고 부분은요 이건 보물단지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획한 것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바뀌고 또 SPC 어떤 민간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가 BF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서둘러 게 아니라 적어도 북경의 798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의 뜻도 존경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 명품의 그 쌍용양해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쌍용양의 시멘트 공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진우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진우진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지만 걱정은 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답변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겠다 하면은 답변이야 될런지 모르지만 내실이 없다고 생각 봅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내 마지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투자자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고 앞전까지 해가지고 MOU 체결되었고 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은 민간 투자가 해줬으면은 정말 우리 점전 시내 우리 또 쌍용양이 충분한 전국의 관광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뭐 SPC의 특수 목적 사업에 있어 가지고 BF 자금이라든가 이분들이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우리 이제 798 중국의 예술거래 가봤습니다. 그 예술의 거래 가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나 물어보니까 먼저 예술가들이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갔을 때 엄청 많은 인파가 와는 걸 보고 또 그걸 또 그대로 보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쌍용양의 이 자체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뭐 안전성이라든가 또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보존할 수 있는 도색이라든가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데서 가지고 군데 쉼터라든가 뭐 약간 판매라든가 우리 홍보물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고 안 그러면 우리의 또 뭐 아름다운 거리 쌍용양의 양행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이런 거리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꽃길도 있고 뭐
뭐 금도 뭐 금길이 될 수도 있고 가상해서요. 그래서 이 자체를 해가지고 그대로 손을 대지 말고 이분들이 만약에 용역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변경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게 웅크라 자금을 받아서 유엔에서도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 하면은 혹시 도움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다 하면은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지금 300억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안정성이라든가 우리가 정비해서 많은 관광객을 해가지고 유지하지 않겠나. 거기에서 또 행여나 이게 훼손이 된다 하면은 유엔에서 아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존하는 방법, 자체적인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국토부에서 얻을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까지라는 그 시간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상황을. 예를 들면 우리가 세제지구하고 테르메가 이제 가시화되고 공사가 들어가고 아자개장터가 활성화되고 또 뭐 다른 에코홀드가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뭐 숭실대 문제 이렇게 주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PF나 투자자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함부로 우리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키면서 이 SPC하고 PF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지켜보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보다는 주변 개발과 함께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확보했고 이것은 어디 누가 손도 못 대니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되 너무 서두르지 말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궁극적으로 가장 그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은 해가지고 임기가 이제 만료가 다 돼가니까 좀 다급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시장님 답변 들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적으로 해가지고 보존해가면서 좀 쌍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 공장으로서 관광 유지를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바른 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선양, 삼북, 동루면이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급되고 있어 2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2022년도와 23년 연속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출산 장려 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행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3년 5분 자유 발언과 서면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시는 재정 불안을 이유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우리 시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씁쓸한 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재정 불안을 이유로 미루기에는 인구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불허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이제는 2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오미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 조수익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사과와 오미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과목을 명품화하여 소득을 높이고 오미자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사과의 수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가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하는 데스크 신설로 3년 내 수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이 국내산의 85% 수준으로 품질 차이로 크지 않아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 또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초과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미국산 사과의 수입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사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미자 농가의 생산비 불안 완화와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주변 민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축산업이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들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축사 방역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기 퇴치기 설치 사업은 축산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의 질병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에서 퇴치된 모기들이 인근 민가로 집중 이동하게 되면서 축산 주변 주민들이 모기 피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전반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방역 대책이 축산 농가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사에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공간에 표충기를 설치하거나 주변 민가를 대상으로 모기 퇴치기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부작용 및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자로 전국 시단위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도 크게 증가하여 시내 경기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소비가 동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교통복지 향상과 시민 편익 정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일부 업종과 지역 상권에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 증가로 버스 기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만큼 처우 개선을 통해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친절도와 안전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경시는 피해업계와 지역 상권, 버스 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복지와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배로 늘리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 개선 방안으로 주거지역은 100m 이내에서 제한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불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도로,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최대 500m까지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동의가 있어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유효부지 활용이 제한되어 결국 불필요한 산림 해상과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별로 상향 규제를 동일하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주요 안은 주거지부터 1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문경시 기준보다 완화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 산업을 도입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이 5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드리는 이게 된 건 사과 오미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제일 먼저 다자녀 장학금 관련 질문입니다. 세 자녀로 돼 있는데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요게 장학회 저거 하면은 바로 빠른 회기 안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도록. 그래서 또 2자녀도 요새 다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예. 두 번째, 사과 오미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산 수입 관련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과 부분은 미국산이 수입되더라도 우리 가몽사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미국에 가몽사과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문경 사과 정도의 어떤 당도라든가 한다면은 사과 수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에는 가몽사과가 없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미자도 마찬가지라고. 오미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축제하면서 느꼈지만은 오미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복분자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복분자 하시는 분들도 내년부터 빨리 그냥 오미자로 바꾸시고 우리가 따로따로 해서는 시장에 나갈 수 없다. 농사도 짓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고민인데 복분자에서 우리가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사 방역에 대해서 모기 대치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농촌을 농촌답게 살아야 됩니다. 농촌을 예를 들면 모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요 부작용이 더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축사에서 모기 했다고 해서 인근 쪽에 더 하는데요. 그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모기까지 우리가 관여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축사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관련해서 문제점 크게 보면 택시업계와 또 이 읍면 특히 문경업하고 가은업 시장 부분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조금 이렇게 장사가 절되는 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택시업계 부분은요, 우리 강고료 인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희망택시 부분에서 택시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무료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번에 희망택시를 더 확대해서
또 이게 저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세우면서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 대책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읍면별로는 가은하고 문경읍은 다른 부분으로서 뭐 가은은 예를 들어 마자개장터 활성화, 문경읍은 또 이제 역세권하고 앞으로 뭐 세제지구가 활성화되면은 또 다른 시장이 개척되니까 한시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체 함께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100m다 500m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 부분은 참 약간의 정치적인 전체 국가 대책이 어떻든 그 전 정부 시절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하고 조금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흐름에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태양광이 무슨 뭐 전자파가 떴다,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가 경관을 이렇게 훼손을 하고 지역 위치에 따라서는 경관 훼손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도 필요한데 그게 100m가 맞는지 500m가 맞는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해서 또 다른 흐름과 또 중앙부처의 그 정책 변화를 참고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